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고 이제 좀 편안해지나 싶어도 또 자녀 걱정. 혹시 손주라도 계시면 또 손주 걱정까지. 부모님 마음은 정말 편할 날이 없으시죠. 혹시 내가 지금 받거나 앞으로 받을 연금을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녀가 그대로 이어서 평생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바로 이런 기대를 파고드는 2대 연금 플랜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먼저 연금을 받다가 사후에는 자녀가 승계받는다. 정말 솔깃한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한 건지 또 우리에게 정말 유리한 건지 오늘 그 속내를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모가 받던 연금을 자녀가 물려받아서 평생 쓸 수 있다는 이 2대 연금 플랜. 정말 뭐랄까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정말로 부모가 받던 연금액 그대로 자녀가 평생 받을 수 있게 설계된 상품이 실제로 있는 건가요? 네. 먼저 그 꿈 같은 이야기의 이상적인 모습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님이 가입한 연금 상품 하나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연금을 받으시고 또 돌아가신 후에는 그 권리가 자녀에게 넘어가서 자녀가 부모님과 동일한 조건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구상입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매력적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개인연금 상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연금저축 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또는 보험사의 종신지급형 연금보험 이런 어떤 상품으로도 자녀를 후계 수령인으로 지정해서 부모가 받던 연금액을 평생 똑같이 지급받도록 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 불가능하다고요? 네. 개인연금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불가능한지 좀 명확해지실 텐데요. 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인 피보험자, 즉 연금 가입자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거거든요. 따라서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지급은 중단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좀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아직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남아있는 적립금이나 재원이 있다면 그 금액을 상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는 있어요. 또 연금 수령할 때 보증 지급 기간이라는 것을 설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10년 보증 이렇게 설정했는데 가입자가 한 5년만 받고 사망했다. 그러면 남은 보증 기간인 5년 동안은 상속인, 자녀 포함해서요. 연금을 대신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 남은 보증기간 동안만 받는 거지 자녀가 평생 이어서 받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네네. 보증기간만큼만 받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계좌형 연금의 경우에는요. 법적으로 배우자에게만 연금 수령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승계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시면 그냥 계좌에 남은 잔액을 자녀가 일시금으로 상속받는 것뿐입니다. 종신지급형 연금보험 역시 피보험자인 부모님이 사망하면 그걸로 연금 지급은 끝나는 거고요. 만약 정말로 한 사람 몫의 연금 재원으로 부모와 자녀 이렇게 두 세대에 걸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면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나 보험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재정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인 거죠. 따라서 부모연금을 자녀가 평생 이어받는다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딱 되네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런데도 왜 요즘 2대 연금 플랜에 가입하라는 광고나 권유가 이렇게 많은 걸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꼼수가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실제로는 부모님의 연금을 자녀가 물려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2대 연금과 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요. 핵심은 바로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연금 상품에 미리 가입하는 겁니다. 부모님 연금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자녀의 연금을 만드는 거죠. 자녀 명의로요? 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40세인 어머니가 계시고 10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어머니는 본인이 65세가 되는 25년 후부터 노후연금을 받고 싶어 하세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당연히 어머니 본인 명의로 연금 상품에 가입해서 65세부터 수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위 2대 연금 플랜이라고 불리는 방식은 이렇게 안 하고요. 어머니 본인이 아니라 10살 아들 명의로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 즉 연금 개시 시점을 어머니가 연금을 받고 싶어하는 25년 후, 다시 말해서 아들의 나이가 35세가 되는 시점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아, 아들 나이 35세요. 굉장히 이르네요. 그렇죠. 자, 이제 아들이 35세가 되면 아들 명의의 연금 지급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이때부터 어머니가 65세가 되셔서 살아계시는 동안 아들 명의로 나오는 연금을 어머니가 먼저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뭐 아들의 연금을 어머니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쓴다고 해서 인터셉트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는 원래 명의자인 아들이 본인의 연금을 계속 이어서 받는 방식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건 부모와 연금의 상속이나 승계가 아니고요. 자녀 명의의 연금을 아주 이른 나이 35세에 개시시켜서 그중 일부 기간을 부모가 먼저 사용하는 방식인 셈이죠. 이것이 현재 2대 연금 플랜으로 홍보되는 방식의 실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녀 이름으로 미리 연금을 들어놓고 연금 개시 시점을 확 앞당겨서 부모가 먼저 받는다는 거군요. 뭔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자녀 명의로 가입해서 35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요. 부모님이 받는 기간이랑 그 이후 자녀가 쭉 받는 기간을 합치면 전체 연금 수령 기간 자체는 훨씬 길어지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 자녀가 100세까지 산다면 무려 65년이나 받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혹시 더 이득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오래 받으니까요? 네, 바로 그 더 오래 받는다는 점이 이 플랜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녀 명의로 35세에 개시해서 자녀가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총 65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되죠. 부모님 명의로 65세에 개시해서 85세나 95세까지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한 20년에서 30년 수령하는 것보다 기간만 보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총 받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네, 그렇죠.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과연 매달 받는 연금액이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금 개시 시점을 35세로 대폭 앞당기면 매달 받는 연금액이 심각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연금액이 동일하다면야 당연히 35세부터 65년간 받는 것이 65세부터 30년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겠죠. 하지만 현실은 연금액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연금액이 줄어든다고요? 얼마나 줄어드나요? 실제 금액을 예시로 들어서 비교해드리면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40세 어머니가 10살 아들이 있는 경우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방법 A. 어머니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정상적으로 65세에 개시한다면 어머니는 평생 동안 월 약 134만 원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 134만 원이요? 네. 그런데 방법 B. 2대 연금 방식처럼 10살 아들 명의로 가입하고 아들 나이 3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평생 받게 될 월 연금액은 약 69만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69만 원이요? 와, 134만 원하고 69만 원이면 거의 반토막인데요? 네, 거의 그렇죠. 왜 이렇게 연금액 차이가 클까요? 이유는 그 연금 지급 기간에 있습니다. 65세부터 받는 것보다 무려 30년이나 빠른 35살부터 100세까지, 즉 65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동일한 재원을 훨씬 더 짧게 쪼개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달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거죠. 결국 2대 연금 방식으로 하면 당장 어머니 본인의 노후 생활비가 월 144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가 이어서 받는다고 해도 그 금액 자체가 처음부터 작게 설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그대로 남는 거고요. 와, 월 134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69만 원을 받게 된다면 차이가 정말 상당하네요. 당장 부모님 노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궁금한 점이 남습니다.
매달 받는 돈은 적지만 받는 기간이 65년으로 압도적으로 길잖아요. 혹시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월 수령액은 적어도 총 받는 기간을 다 합산하면 결국 총액은 더 많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받으니까 총액은 더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총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손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해가 더 크다고요? 네, 앞서 든 예시를 그대로 사용해서 총 수령액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방법 B, 2대 연금 35세 개시, 월 69만 원씩 35세부터 100세까지, 즉 65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누력 수령액은 약 5억 3,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65년 동안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는 것이니 이것도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만약에요, 이 연금을 중간에 어머니가 가로채기 위해서 35세에 일찍 개시하지 않고 아들 명의 그대로 뒀다가 충분히 자금을 불려서 아들이 정상적인 연금 개시 연령인 65세부터 받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방법 C라고 해보겠습니다. 10살 아이 명의로 월 100만 원씩 10년간 납입한 연금을 65세까지 쭉 굴려서 개시한다면요. 이때 예상되는 월 연금액은 무려 23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 230만 원이요? 와. 네, 이 금액을 65세부터 100세까지 35년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누적 수령액은 약 9억 7천만 원 이상이 됩니다. 5억 3,700만 원대 9억 7천만 원 이상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비교가 되시죠. 35세부터 65년간 길게 받아도 총 5억 3,700만 원인데 65세부터 35년간 제대로 받으면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수령 기간은 거의 절반이지만 총액은 오히려 2배 가까이 많아지는 거죠. 저는 이걸 뭐랄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너무 일찍 가르는 격이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녀의 연금을 35세라는 이른 나이에 개시하는 것은 충분히 불어날 수 있는 자산을 너무 일찍부터 소진시키는 행위고요. 장기적인 수익률과 총 연금 수령액 측면에서 보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겁니다. 결국 2대 연금 플랜은 부모님 본인의 노후자금 마련에도 부족하고 자녀의 미래 노후자금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정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연금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총 수령액까지 훨씬 불리하다는 계산 결과를 보니까 이 플랜의 실체가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돈 문제 말고 다른 잠재적인 문제점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 명의로 가입하고 부모가 돈을 받는 과정에서 세금 폭탄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가족 관계가 좀 껄끄러워질 가능성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금전적인 손실 외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 2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여세 문제입니다. 중요세요? 네, 법적으로 보면요.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연금 상품에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는 행위 자체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자녀 명의로 지급되는 연금을 부모님이 실제로 수령하는 건 역시 자녀가 부모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절세는커녕 오히려 세금 부담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아, 세금 문제도 있군요. 네. 그리고 2번째는 더 현실적이고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바로 가족관계 문제입니다. 연금에 가입할 당시에는 10살짜리 어린 아들이었겠지만 연금을 개시하게 될 35살이 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내가 25년 전에 너 이름으로 2대 연금 들어놨으니까 이제부터 네 연금은 내가 먼저 받아 써야겠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과연 며느리를 포함한 아들의 가족들이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자칫하면 이게 심각한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챙기고 네 노후도 챙겨주마라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가족 관계를 해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와, 듣고 보니 2대 연금 플랜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방식대로 하더라도 월 수령액, 총 수령액 모두 손해이고 여기에 또 증여세 문제와 가족 갈등의 소지까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가 정말 든든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대 연금 플랜은 그냥 피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하며 또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각자의 노후는 각자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명의로 노후 계획을 세우시고 자녀는 자녀 명의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남편 연금은 남편 명의로 아내 연금은 아내 명의로 각각 준비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거든요. 노후에는 결국 각자의 소득원을 명확히 확보하는 것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누구 한 사람 이름으로 몰아서 가입하고 나중에 나눠 갖겠다는 생각보다는 처음부터 각자 준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접근인 거죠. 각자 준비하는 게 제일 좋다. 네. 만약 부모님께서 자녀의 노후 준비를 경제적으로 돕고 싶으시다면 2대 연금이라는 이런 편법적인 방식 대신 다른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달 1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50만 원은 부모님 본인의 연금 상품에 추가로 납입하시고 나머지 50만 원은 자녀 명의의 연금 계좌나 펀드 등에 직접 납입해 주시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 노후 준비도 더 탄탄해지고 자녀의 연금 자산은 중간에 조기 개시로 깎이지 않고 최대한 불어나서 자녀가 실제 노후에 훨씬 더 큰 금액을 수령하게 되니까요. 이게 진정으로 자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 그 방법이 훨씬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정말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혹시라도 기존에 잘 유지하고 계시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2대 연금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플랜으로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으신다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건 생명보험협회의 심의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몇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이에 병력이 생겼거나 나이가 많아졌다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고요.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보험료가 훨씬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둘째,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면 질병 등에 대한 면책 기간, 그러니까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거나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등 보장 내용 면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플랜이 좋아 보인다는 말만 믿고 섣불리 기존 계약을 해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노후 준비에는 지름길이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연금 상품을 정직하고 올바르게 선택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네. 오늘 2대 연금 플랜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또 현실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까지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해가 됩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부모님과 자녀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한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노후는 각자의 이름으로 꾸준하고 튼튼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가장 정직하고 기본적인 방법이 결국 모두에게 가장 이로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노후 설계는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55세부터 신청 가능, 사망보험금 이렇게 미리 써보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정말 궁금해지는 이야기죠?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